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을 마주하지 않으셨을까요? 평화롭던 일상에 갑작스레 등장한 불편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경험 말이죠. 무례한 상사의 고압적인 질책 앞에서 혹은 억지를 부리며 소리를 높이는 고객의 불평 앞에서 심지어는 감정적으로 격앙된 가족의 언행 앞에서 얼어붙거나 분노를 사겨야만 했던 기억,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들의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휘말리지 않고 나 자신을 단단히 보호하며 관계의 균형까지 지켜낼 수 있는 현명한 비법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무조건 참아 넘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 속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리 방어 기술을 익혀 스스로를 보호하는 귀한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마치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된 튼튼한 우산을 펼치듯 말이죠. 상대방의 공격적인 언행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더 나아가 건강한 관계를 현명하게 다루는 5가지 실전 전략들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깊이 있게 탐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익혀야 할 첫 번째 전략은 바로 감정의 덫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속에서 나를 보호하는 핵심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과 같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우리의 본능은 대개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함께 화를 내거나 혹은 두려움에 위축되는 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우리를 감정적인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위험한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휘둘려 통제력을 잃기를 원할 때가 많으니까요. 상대방의 분노나 짜증, 비난이 담긴 말들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우리에게 날아올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기 쉽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린 배처럼 우리도 불안해지고 당황하며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표류하게 되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에 즉각적으로 공명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잠시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 전체 지형을 파악하듯 감정의 프레임 밖으로 나와 장면을 냉철하게 지켜보는 연습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두가 모인 회의실에서 상사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비난조로 소리를 지를 때 대부분의 직원들은 당황하여 몸이 굳어버리거나 심장이 쿵쾅거리는 불안감을 느낄 겁니다. 이때 곧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방어하기보다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심호흡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잠깐 자리를 비켜 화장실에 가거나 거울을 보며 흔들리는 스스로의 표정을 다잡아보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순간의 의도적인 멈춤과 공간 이동은 바로 감정적 공명에서 벗어나 자기 통제력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나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은 온전히 상대방의 것이고 나의 감정은 오롯이 나의 것이라는 분명한 심리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분노와 불안이 마치 전염병처럼 나에게 옮겨붙는 것을 단호히 차단해야 하는 거죠. 마치 비를 피하기 위해 튼튼한 우산을 펼치듯 내 감정의 영역을 보호하는 견고한 방패를 세우는 겁니다. 이 방패는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인지하며 궁극적으로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의 덫에서 벗어나는 이 과정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부터 현명하게 보호하고 더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귀한 여유를 우리에게 선물해줍니다. 상대방의 공격적인 언행에 즉각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한 템포 쉬어가며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다음 전략에서는 상대방의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 즉 비언어적 신호들을 읽어내는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정의 덫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온을 되찾았다면 이제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읽어낼 차례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지만 몸은 거짓말을 잘하지 않거든요.
바로 비언어적 신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죠. 상대방의 표정이나 시선, 몸짓, 그리고 말의 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나는 말 너머에 거대한 감정의 덩어리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거나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대를 훑어보는 고객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들의 내면에 불만이 가득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과도한 제스처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려 한다면 어쩌면 그들의 주장에 확신이 없거나 불안감을 감추려는 시도일 수도 있고요. 이처럼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를 예민하게 포착하는 능력은 마치 상대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렌즈를 장착한 것과 같습니다. 이 렌즈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예상되는 충돌을 현명하게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말에만 집중하는 대신 그 이면에 숨겨진 미묘한 변화들을 주시하며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익혀야 할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 섬세한 관찰력이 여러분을 더 큰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줄 거예요. 하지만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읽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하기만 할 수는 없겠죠. 때로는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한 순간도 분명 찾아옵니다. 이때 갈등의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통의 물꼬를 트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나 메시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에게 불만을 표현할 때 당신 때문에, 당신은 항상 그래요. 와 같이 당신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사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상대방에게 비난이나 공격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기 마련이죠. 마치 단단한 성벽을 쌓듯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대신 저는 라고 느낍니다.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럼 나의 감정과 나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에게 너는 왜 항상 늦니? 라고 비난하듯 말하는 대신 내가 늦어서 나는 걱정이 되고 기다리면서 조금 불편했어. 다음부터는 시간 약속을 지켜주면 정말 고맙겠어 라고 말하는 식이죠. 이렇게 나의 입장을 진솔하게 전달하면 상대방은 비난받는다는 느낌보다는 나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낮추고 서로의 마음을 열어 진정한 소통을 시작할 수 있는 부드러운 화법.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전략으로 여러분의 관계를 훨씬 더 유연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아무리 나 메시지로 부드럽게 소통하려 노력해도 어떤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우리의 선을 계속해서 침범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우리의 경계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알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마치 개인의 공간을 침범하는 불청객에게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하며 더 이상의 진입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무례한 요구를 하는 동료가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제 개인적인 영역이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않고 침착하고 단호한 어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무시하거나 계속해서 밀어붙이려 한다면 때로는 단호한 표정으로 손을 들어 제지하거나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교통경찰이 위험 상황에서 손을 들어 차를 멈추게 하듯 말이죠. 우리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갈등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선을 넘지 마세요라고 명확하게 알리는 이 기술이 바로 네 번째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나의 평화를 지키는 강력한 선언이 될 거예요. 그래요.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강력한 선언이 바로 경계 설정의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무심코 혹은 의도적으로 우리 삶의 영역을 침범하려 할 때 우리는 과감히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죠. 마치 운동 경기의 심판이 휘슬을 불어 경계를 분명히 하듯이 말입니다. 직장 동료가 자꾸만 사적인 질문을 늘어놓거나 당신의 업무 시간을 방해하며 무례한 요구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망설이지 않고 죄송하지만 그 질문은 제가 답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거나 지금은 업무 중이니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해주시겠어요 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죠. 처음에는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심지어 불쾌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의 권리를 분명히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신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요.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는 더 이상의 침범을 막고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단호함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죠. 상대방의 무례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하고 일관성 있게 당신의 기준을 고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지혜가 아닐까요? 하지만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계속해서 침범하고 당신의 평화를 깨뜨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다섯 번째이자 궁극적인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관계 재정립 또는 단절이라는 용기 있는 결단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를 지키기 위한 여러 방패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든 방패가 무력해지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지쳐가고 관계가 당신을 계속해서 갉아먹는다면 그때는 당신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마치 낡고 해진 옷을 더 이상 입지 않듯이 당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코 회피나 도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책임지고 당신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비난하고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친구, 혹은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 당신을 이용하려 드는 지인과의 관계를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이해하려 애쓰고 용서하려 했겠죠.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깊은 상처와 피로감뿐이라면 그때는 연락처를 차단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음으로써 그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완전히 단절하기 어렵다면 만나는 횟수를 줄이거나 대화의 주제를 제한하는 등 관계의 성격을 재정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치 잘 익은 과일을 고르듯이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만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 결정은 처음엔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당신은 비로소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반복되는 갈등으로 지쳐 보이던 당신의 표정은 어느새 편안하고 후련한 미소를 되찾게 될 테니까요. 나의 평화를 위한 궁극의 선택,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나의 평화를 위한 궁극의 선택,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이 방패는 단순히 공격을 막아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실천 전략들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갑옷처럼 우리를 단단히 감싸주며 내면의 평온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거라는 깨달음을 선사하죠. 상대방의 감정적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혜, 그리고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비언어적 신호들을 읽어내는 통찰력은 당신이 예상치 못한 갈등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또한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나의 감정과 원하는 바를 차분히 전달하는 나 메시지 화법은 날카로운 대립을 부드러운 대화의 장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나의 경계를 명확히 알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계속해서 나를 갉아먹는다면 나의 평화를 위해 과감히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단절하는 것이 궁극적인 자기 보호라는 점도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격적인 사람과의 예측 불가능한 갈등 상황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의도나 행동을 모두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갈등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오롯이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노련한 항해사가 키를 잡고 방향을 조절하듯이 우리는 이 5가지 지혜를 통해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을 주도하며 나를 지키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무례함이나 공격적인 언행에 휘둘려 상처받고 지쳐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평화와 행복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과 해방감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어쩌면 고된 자기 수련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이 투자는 고스란히 당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값진 자산으로 돌아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갈등을 회피하는 기술만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게 관리하고 건강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확립하는 삶의 깊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공격적인 언행으로부터도 당신의 소중한 평화를 지킬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배운 이 강력한 지혜를 당신의 삶 속에 단단히 뿌리내려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더 단단하고 평온해질 수 있도록 이 지혜가 당신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어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